흑자와 감별해야 될 첫 번째 질환으로 이제 기미를 들 수가 있는데, 흑자가 동글동글하게 떨어져 있고 경계가 명확하게 있는 거에 비해서 기미는 경계가 명확하지가 않고 흐릿하게 이제 좀 띠를 이루고 있을 때가 많아요. 빨간 머리 애를 생각을 하면 되는데 걔가 되게 어리잖아요. 10대에 보통 발병을 하고 기미 위에 흑자가 얹어진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진단이 가장 중요하고, 원장님, 토닝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안 되는 분들이 실제로 진료실에 많이 오시나요? 진료실에서 이제 고객님들을 보면요, 리판 레이저를 하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리판 레이저가 처음이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 이미 레이저 토닝을 한 20번 정도를 했다, 아니면 뭐 점 빼는 레이저를 했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치료가 잘 안 되고 얼룩덜룩 남고 계속 이제 재발하더라, 그래서 이제 돌고 돌아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이제 제일 보기 싫어하는 이 동전만한 얼굴에 있는 잡티 같은 거, 그거를 혹시 이제 기미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거는 이제 기미가 아니고 일광 흑자였을 때가 많고, 그분들이 이제 치료를 안 받은 게 아니라 일광 흑자에 대한 치료 방향이 맞지 않은 레이저를 했을 가능성이 좀 더 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레이저라도 타겟이 다르면 그 효과가 나오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일광 흑자는 일반적인 토닝 레이저 방식이라든가 점 빼는 레이저로는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레이저마다 이제 본인이 잘 잡을 수 있는 깊이가 정해져서 나오는데, 토닝 같은 경우는 이제 깊게 있는 색소를 좀 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가장 신경 쓰이는 그 흑자 같은 경우는 가장 거층에 있는 표피층에 딱 붙어 있는 굉장히 얕은 깊이에 있는 색소이기 때문에, 이 색소는 여기에 있는데 토닝은 약간 좀 더 깊은 곳에 있는 곳을 치고 있다, 토닝이 조금 효과가 없게 느껴진 적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제 흑자를 제거할 때는 정확한 진단과 흑자에 맞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한 번의 시술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색소입니다. 원장님, 그럼 흑자를 감별해야 할 색소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 흑자와 감별해야 할 색소들이 되게 많기는 해요. 일단 일광 흑자라는 거는 솔라렌티고라고 하고, 이름 그대로 얘는 자외선이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흑자와 감별해야 될 첫 번째 질환으로 이제 기미를 들 수가 있는데, 흑자가 동글동글하게 떨어져 있고 경계가 명확하게 있는 거에 비해서 기미는 경계가 명확하지가 않고 흐릿하게 이제 좀 띠를 이루고 있을 때가 많아요. 기미를 흔히 식탁보에 이제 간장을 좀 뿌렸을 때 그 느낌처럼 희뿌연하고 계속 좀 연결돼 있고, 그리고 기미는 또 주로 양쪽 광대 부분, 이렇게 눈가 쪽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나이키 모양으로 양쪽에 이렇게 대칭적으로 퍼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미가 대칭성이 좀 특징이라고 하면, 흑자 같은 경우는 동글동글하게 명확하게 떨어져 있고 편측성, 이렇게 한쪽에 좀 많을 때가 있다. 그래서 기미가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또 흑자와 감별해야 될 게 검버섯이라는 게 있는데, 검버섯은 일단 좀 만져보면 알 수 있거든요. 만져봤을 때 뭔가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는 느낌이 있고 손끝에 뭐가 걸린다, 그러면 이제 검버섯일 경우가 많고, 흑자 같은 경우는 만졌을 때 되게 판판해요. 그리고 흑자는 이제 경계가 아주 또렷하고 만져보면 매끈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약간 점점 넓어지는 특징이 있거든요. 양성종양처럼 좀 자라는 성질이 있는데, 세 번째로 이제 감별해야 할 질환으로 이제 또 주근깨를 볼 수 있는데, 주근깨에 빼빼 마른 빨간 머리 애를 생각을 하면 되는데, 걔가 되게 어리잖아요. 10대에 보통 발병을 하고 이렇게 깨처럼 얼굴에 이렇게 뿌려져 있고 사이즈가 되게 작아요. 근데 흑자 같은 경우는 보통 10대에 발병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난 다음에 좀 생기고 굉장히 이렇게 넓게 좀 자라는 느낌, 그래서 일종의 양성종양처럼 옆으로 계속 흑자는 좀 사이즈가 커지면서 자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주근깨 같은 경우는 꼭 리파스로 제거 안 해도 되는 비교적 쉬운 색소 질환이긴 해요. 그래서 흑자 감별해야 될 질환으로 기미라든가 검버섯, 주근깨,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원장님, 저는 섞여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저번에 원장님이 좀 섞여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맞아요. 우리가 사실 30대 이후부터는 뭔가 색소가 이렇게 단일로 이렇게 있는 경우보다는 여러 가지 색소가 이제 켜켜이 좀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미와 흑자가 같이 존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흑자가 이제 따로 딱 존재한다기보다는 기미 위에 흑자가 얹어진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진단이 가장 중요하고, 기미하고 흑자하고는 그 치료가 좀 충돌될 때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제 기미 치료하듯이 흑자를 건드리면 또 안 되고, 흑자 치료하듯이 기미를 건드리게 되면 기미가 오히려 자극을 받아서 더 진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육안 진단뿐이 아니라 피부 진단기를 통해서 흑자 밑에 있는 색소라든가 깊이를 좀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한 뒤에 이것을 예측을 하고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